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주요 5가지 외신들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rozone economy posts surprise expansion in the fourth quarter, curbing recession fears.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일축이 되는 듯 하는데 어떠한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31일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1.9% 성장한 수준이고요. 이에 멜라니 드보노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GDP 개선세는 4분기 성장세가 속도를 줄였지만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쿠션은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된다는 평가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번에 GDP 성장률의 증가폭이 다소 완화가 됐다는 점도 집중을 했습니다. 내부를 세세하게 살펴볼 경우에는 이번 기록이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아일랜드 경기 지표에 영향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에서는 낮은 세율 혜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GDP 성장률과 같은 경우 아일랜드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요 전문가들의 발언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유럽의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올해 유럽의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전망을 살펴봤을 때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크리스토프 바일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몇 달간 뚜렷한 통화 긴축 정책이 점차 경기를 더욱더 둔화시킬 것이라며 유로존 경제는 올 상반기에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의 회복세도 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시장 플레이어들은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금리 관련 발언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캐닝햄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 ECB 긴축 정책이 강해짐에 따라 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달 동안 라가르드 총재가 얼마나 많은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50bp 이상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나온 이 GDP 지표가 나쁘지는 않은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 전망에 대해서 두고 봤을 때는 조금은 암울할 수 있다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발언도 있었다는 부분 CNBC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가디언 보도 내용이고요. Why is the UK economy doing worse than the rest of the G7? 네, 주요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영국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더 가디언 보도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영국이 주요국 중에 가장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는 대부분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을 업그레이드했지만 영국 경제와 관해서는 마이너스 0.6%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원인으로는 5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계의 생활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IMF는 영국이 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이 오름에 따라 가계가 안게 될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원인으로는 세금 증가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리즈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 발표에 따라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영국 경제 환경이 악화했다는 해석인데요. 따라서 세율과 금리 인상이 필요해졌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높아진 금리와 영란은행의 긴축을 꼽았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다음 달 2일 10번째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가장 좋은 감세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경기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평가였고요. 또 네 번째로는 고용 부족을 들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팬데믹의 영향으로 고용 시장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 부족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또 외신들이 가장 집중했던 이슈는 바로 브렉시트였습니다. 마지막 이유로 브렉시트를 꼽았는데 이렇게 부진한 전망이 나오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가디언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영국인 57%는 EU 재가입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 양측 모두가 패배한 사건이라고 덧붙이면서 영국의 국내 총생산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4%가량 더 작아졌고 기업 투자는 G7 평균에 비해서 19%가량 덜 증가했다는 짚으면서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보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사 내용이었고요. 유로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Major milestone for EU energy. Wind and solar produce more electricity than gas in 2022. 네, 유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유로뉴스의 자료를 살펴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수소와 그리고 원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그린 초록색 선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초록색 선은 풍력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가스와 석탄에 비해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수소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풍력 에너지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요 외신들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온화한 날씨 덕에 전력 사용이 줄어들면서 유럽연합이 끔찍한 에너지 위기를 모면했다는 분석과 함께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또 풍력 에너지가 가장 좋은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난해 EU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22%를 기록을 했고요.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는 분석이었는데요.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서는 이미 가동이 중단됐던 26곳의 석탄 발전소가 재가동되고 있지만 그와 비교했을 때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신재생 에너지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속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또 관련 업계는 올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반면에 비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장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이고요. Memory chip makers face a prolonged price slump. 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를 인용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이 메모리 반도체 양대 품목 평균 가격이 올해 1분기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 가격은 올해 1분기에 20% 그리고 2분기에는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낸드 플래시도 같은 기간 각각 10%와 3% 하락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4분기에도 20%가량 급감한 바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개별 종목 소식입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MD beats on sales and profit but warns of a 10% revenue decline in quarter 1. 네,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떠한 실적을 거뒀는지 수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주당 순이익은 0.6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였던 0.6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또 매출도 예상치였던 55억 달러를 웃돌면서 56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AMD는 이번 분기 매출이 53억 달러로 이 리피니티브의 예상치인 54억 7천만 달러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당 순이익 그리고 매출이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또 AMD는 최근 몇 주 동안에 경쟁 칩 제조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완성됐던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감소와 PC와 서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결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AMD는 PC칩과 그래픽 프로세서 판매가 부진하다고 밝혔지만 데이터 센터 부문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면서 인텔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AMD가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인텔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외신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